그냥 단순하게 올란자핀 때문에 이 환자는 죽은 거로 됐다. 그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지난 10월 5일 한 4시 정도에 김모라는 어떤 환자가 길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사국에서 부검을 했겠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환자가 사망한 원인은 올란자핀이라는 정신과 약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올란자핀이라든가 리스페리던이라든가 아빌리파이, 지오던 이런 항정신제 약품을 쓰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금방 약을 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국에서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약 이름만 이렇게 대고서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어떤 환자들이나 부모님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약을 끊을 수도 있고 치료에 중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지 말라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조현병은 대개 세계 어디에 가나 남반구, 북반구, 동양, 서양에 상관없이 인구 100명 중에서 1명이, 그러니까 1%죠. 생길 수 있는 우리 두뇌의 병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었고 그때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두뇌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중간에 이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가 서로 세포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신경 전파 물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로토닌도 있고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엔돌핀, 가바 이런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런 신경 물질들의 불균형 상태에 의해서 오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조현병, 우리가 가장 정신과 질병 중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병이 이 조현병입니다. 그리고 대개 생기는 시기가 19살, 20살 이렇게 정말 꽃도 피기 전에 어떤 때는 생기고요. 물론 이제 편집성 조현병은 30세 이후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20세 전후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의 증상들이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양성 증상으로는 바깥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대개 망상, delusion이라고 그러죠.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었죠. 닥터 내쉬라고 프린스톤에서 교수하시다가 이분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증상이 뭐냐면은 FBI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꿈에서 본 어떤 젊은 남자와 그 자기 조카 그 자꾸 환시, 헬루시네이션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각으로 비주얼 헬루시네이션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국 나중에는 약물을 써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노벨상 시상식에도 가서 상을 받았던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때 그분이 알았던 병이 바로 조현병.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죠. 스키조프레니아. 그런데 그 말이 주는 어감이 너무 환자들에게 충격적인 것에서 그 조현병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었는데요. 이 병이 이제 이렇게 파지티브 심텀, 양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음성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환자가 이렇게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나타내질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증상들이 이게 음성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온 세계 어디 가나 교육의 정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계급에 상관 하나도 없이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병인데요. 1963년 이전에는 산속에 있는 커다란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거의 일생 동안 거기서 있다 그냥 사망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서
One Flew Over Cuckoo's Nest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뻐꾸기 둥지에서 날아간 그런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병원에 있는 환자들 얘기입니다. 19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Community Mental Health Act라는 것을 법을 사인했는데요. 이 그 지역 사회 정신 건강에 대한 그 법을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는요. 미국 전체 환자들의 침상을 이게 이제 몇 개라고 하면은 40%가 정신과 환자가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죠. 불란서에서 이제 외과 의사들이 어떤 약을 이제 개발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수술할 때는 어디서부터 마취가 되냐면 가장 늦게 발달된 전두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프리프론탈 로브.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갖다 제압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두뇌가 바로 전두엽입니다. 마취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마취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늦게 발생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되는 부분이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 하고 또 감정뇌라고도 불리우는 모든 포유동물한테는 다 있는 뇌입니다. 여기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취되는 데가 여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있는 숨골, 거긴 마취했다는 안 되죠. 그러면 환자가 사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취에서 깨어날 때는요, 처음에 이 감정뇌부터 그 다음 먼저 깨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두엽이 이제 깨면은 완전히 소생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감정뇌가 먼저 이렇게 깨니까 환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몸부림치고 막 그럽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막 몸부림치다 보면은 만일 개복 수술을 여기 했다면은 이 수술한 자리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회복이 점점 늦어지고. 근데 이 약을 이름이 이제 클로로프로마신 또는 브랜드 네임으로는 이제 또로진이라는 부르는 이 약을 쓰면은 환자가 캄다운 돼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아주 천천히 회복이 되면서 이런 약을 이제 불란서 의사들이 쓰는 걸 보고요. 미국에 있는 젊은 정신과 의사 프랭크 에이드라는 의사가 이 약을 한번 우리 환자들한테 써보자.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한테 써봤습니다. 환자가 딜루전도 없어지고 망상도 없어지고 환청이 없어지고 환시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말하던 거, 이상하게 행동하던 것들이 많이 캄다운 됐습니다. 저기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환자들이 전국의 40%의 침상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거 잘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한 다음에 커뮤니티, 환자의 가족이 있는 자기 집으로 보내자. 그래서 커뮤니티 멘탈 헬스 그 액트가 이제 각 곳에다가 정신건강보건소를 만듭니다. 미국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1963년 이후에. 왜 그러냐면은 이런 환자들을 집으로 보내기는 했지만 그냥 놔두면 재발이 되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약물 치료라던가 상담 치료 받으러 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어떤 때는 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환자들이 반드시 유지 치료를 받도록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1973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월남전에 갔던 의사들이 1975년에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과를 본래 했었는데 내과는 수련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정신과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과 의사가 됐고 그때 그 사인업을 했더니 스페셜 보너스까지 주더라고요. 사인업 한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모든 환자들이 이제 많이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큰 병원에 있다가. 이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고 뭐랄까 가족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안 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에 가 있는 분들도 좀 있고요. 길거리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슬픈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조현병이 그동안 걸어왔던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말하려는 올란자핀이라는 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로로프라마진, 도로진이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이제 지역으로 나갔는데 모든 환자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났을 때도 어떤 분은 타일러닌이 잘 듣고 어떤 분은 애드비들이 더 잘 듣고 어떤 분은 그냥 아스피린이 더 잘 듣고 애기들도 그렇고요. 자기의 몸에 맞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프라마진이 다 100%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약들이 헬돌이라는 약이 있고 멜로릴, 나베인, 스텔라진, 프롤릭신 많은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약들을 썼는데요. 이 약을 쓰면은 근육이 좀 이렇게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손도 좀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트레머도 생기고 얼굴이 뻣뻣해지니까 약간 마스크 쓴 것 같이 돼가지고 입을 꼭 다물질 못해가지고 좀 침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약들을 한 30년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근육이라던가 이게 막 어떤 점에서는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날름날름하게 이런 식으로 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코를 찡긋찡긋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같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탈다이브 디스카이네지아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부르고 그러는데 이런 부작용이 오면은 환자들이 약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나온 약이 클로자릴이라는 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클로자릴 비슷하게 나온 약들을 atypical antipsychotic, 옛날 거하고는 좀 다르거다 또는 second generation antipsychotic,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약은 1세대다 그리고 이제 2세대로 젊은 세대에 좋은 약이 나왔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들이 저 방송국에서 말한 올란자핀이라는 약이 거기 들어가고 리스페리돈, 아빌리파이, 지어던, 퀘타이어핀 이런 약들이 다 거기 세컨드 제너레이션 엔타이사이코틱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은 뭐 뻣뻣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름거린다던가 뭐 손을 떤다던가 이런 게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환자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좀 쓰다 보니까 이 약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부작용으로 너무 식욕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안 좋죠. 그리고 이런 환자들 피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혈당이 올라갈 때도 있고 콜레스테롤이나 이게 중성 지방이 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이들이 50, 60 되면은 왜 사람들이 대사작용, 메타보릭 신드롬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들도 완전한 약은 아닙니다. 약들은 완전한 약은 없습니다, 대개는. 그러나 대부분의 약이 70% 정도 들으면은 우리는 그 약이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약 중에서는요, 솔잎을 먹건 진흙을 먹건 뭐 설탕으로 된 약을 먹건 30%에서는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30%는 대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이펙트는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의사들이 발견한 겁니다. 전쟁에서 환자들이 이제 막 군인들이 다쳐가지고 막 급하게 이제 진료소로 옵니다. 막 아픈데 가면은 몰핀 주사 놔줄 테니까 안 아플 거다. 기대를 잔뜩 하고 오지요. 그러다 어느 날 몰핀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의관이 이제 약물이 없는 그냥 증류수를 갖다가 환자한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좋다. 이렇게 심적인 거니까 굉장히 큰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인간에게는 어떤 점에서는 이 고통도 이 심리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걸 다 이게 옳은 약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이 좋은가 나쁜가를 테스트할 때는요, 대개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환자도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고 이 환자를 계속 보는 의사도 이 환자가 밀가루 약을 먹는지 진실한 약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환자가 이 약을 먹고 나서 어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을 리서치하는 연구하는 사람이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자는 밀가루 약을 먹고도요, 뭐 부작용이 심해서 나는 토하고 배가 너무 아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적어도 뭐 한 12% 정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만큼 우리의 심리적인 영향이 큰 거지요. 그러나 70% 정도 좋았으면은 그 약은 FDA에서 승낙이 되고 문제가 없는 거로,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러나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뽑혀진 약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올란자핀이라든가 리스페리던이라든가 이런 약들입니다. 그럼 만일 환자가 한인 방송국에서 하는 말을 듣고서 약을 끊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약물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전두엽이 기능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알츠하이머 같은 건 디멘치아, 치매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많이 파괴가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사이코시스란 이제 보통 영어로는 crazy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 현상, 사이코시스.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내가 생각한 것과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 근처로 오면은 나를 갖다 해치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 해치게 될 것 아닙니까? 정신과에서의 가장 급한 응급은 어떤 환자가 사이카릭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별 못하는 현상. 제 환자 중에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태인 어머니가 열심히 잘 길러서 25살에 두 형제가 다 아주 유능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딜루전이 심해가지고 망상. 자기가 이제 치과 일을 하다 보면은 저쪽 이제 어떤 큰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자기한테 이렇게 포이즌, 독가스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금방 조금 있다가는 둘둘둘둘 뭘 싸가지고는 딴 주로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이분들이 가서 다시 또 자기 개업할 수 있는 그것도 받고, 그러나 치료를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외부의 상태를 구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생기면은 올란자핀을 쓰던 환자가 갑자기 끊으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어떤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검시소에서는 그때 마침 다른 약, 뭐 에티반이라든가 뭐 환자들이 많이 쓰는 발륨이라든가 또는 제넥스 이런 약하고 올란자핀하고 같이 쓰면서 게다가 술까지 마셨으면 이게 들어가가지고 호흡 증출을 완전히 잠들게 하죠. 그러면 4분만 호흡 이게 안 하면은요, 두뇌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코마에 빠지고 그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되면은 그다음에 사망으로 갑니다. 약물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을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긴장돼 있는 조현병 환자나 부모님들은 갈팡질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대중을 상대로 그분들에게 어떤 뉴스를 보낼 때는 올란자핀도 거기에 연관은 돼 있지만 그것이 이 환자가 자살용으로 쓴 건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물질들과 같이 혼합돼서 쓴 건지 어떤 약품들은 빨리 몸에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란자핀 같은 경우는 오래 있었지만 딴 것들은 다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보고 아니면 전문가에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올란자핀 때문에 이 환자는 죽은 거로 됐다. 그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십니다. 이번에 그 발표된 그 이 김모 환자에 대해서 올란자핀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라고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언론기관에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검시소에 다시 물어보고 이런 그 전문적인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환자나 가족 중에서 올란자핀을 쓰고 계셨다면은 그 올란자핀이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체중이 많이 증가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나 지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니까 절대로 약을 끊거나 또 많이 걱정이 되시면 본인의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한인 언론계에서 발표한 뉴스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